효과적인 면이 확실히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전문 시술병원이라고 돼 있긴 한데, 여드름은 잘 아시다시피 과도한 피지선의 분비,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좁아지는 모공 혹은 과각화된 각질층 때문에 피지가 밖으로 배출되지 못한 점, 그리고 막혀있는 모공, 늘어난 모공, 늘어난 피지, 그 안에 골드 PTT에 대한 연구가 하버드 대학에서 나왔다고 해요. 어떻게 했냐면 금사로 돼 있는 금가루죠, 금가루. 와, 금을 얼굴에 바른다고. 정말입니다. 그래서 다이아몬드 커팅인데 이 금사를 하게 되면 가루 자체가 검게 보인다고 합니다. 그렇게 돼서 이 가루를 얼굴에 도포를 해주는 거예요. 당연히 이제 액상하고 섞어서 도포를 해주면 적정한 에너지를 해서 조사를 하는 거예요. 얼굴에 조사를 하게 되면 이 피지 내로 들어가 있던 골드 PTT가 반응을 하게 되면, 열 반응을 하게 돼서 42도 이상 열을 증폭시키게 됩니다. 그러면서 뻥뻥뻥, 아까 PTT와 똑같은 반응이죠. 터지게 되니까 피지가 확 줄어드는 거예요. 콜라겐 증식을 시켜주거든요, 피부에. 그러다 보니까 피부 결도 좋아지는 거예요. 골드 PTT를 받는 분들이 홍조도 좀 개선이 되는 경향이 있고, 그리고 피부 결도 좋아지고 모공도 줄어드는 효과를 냅니다. 너무 만병통치약 같은데. 안녕하십니까, 부산 해운대 센텀 디에르연 부두리 원장입니다. 오늘은 이전부터 많이 사용하고 있었던 내용인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린 적이 많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블로그나 이런 걸 통해서는 설명을 드렸었는데 다들 잘 알고 계시지만, 요즘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우리 피지를 억제해주는 피지선 파괴술, 여드름 치료법이죠. 여드름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인 골드 PTT에 대해서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중간에 골드 PTT가 나오고 그와 유사한 다른 제품들도 많이 나온 적이 있는데 다시 골드 PTT로 제가 사용하게 된 이유가 효과적인 면이 확실히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전문 시술병원이라고 돼 있긴 한데 골드 PTT를 사용하고 있고, 그 효과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골드 PTT를 설명드리기 전에 먼저 말씀드려야 될 게 있겠죠. 아무래도 여드름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드름은 잘 아시다시피 과도한 피지선의 분비,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좁아지는 모공 혹은 과각화된 각질층 때문에 피지가 밖으로 배출되지 못한 점, 그리고 원래 알고 있는 여드름 균주가, 피하크네 균주가 그 피부 상재균이잖아요. 걔들이 피지를 배출해서 자라나게 된 거, 그리고 막혀있는 모공, 늘어난 피지, 그 안에서 자라난 균주가 활성화되면서 염증 반응을 일으키게 되는 게 결국은 여드름의 과정이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드름 치료는 이미 앞서 여러 번 설명드린 바가 있지만, 말씀드린 대로 단계를 나눌 수 있겠죠. 균이 많이 자랐으니까 균을 잡아주는 방법, 안쪽에 배지로 돼 있는 피지선이 많으니까 피지를 밖으로 배출시켜주는 방법, 그리고 모공을 막고 있는 각질층이 있으니까 각질을 없애주는 방법, 이런 것들이 큰 치료의 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질을 없애주고 모공을 열어줄 수 있는 방법들은 압출과 케미컬 필링, 화학적인 필링이겠죠. 그걸 통해서 각질층을 없애주게 되면 피지가 자연스럽게 밖으로 배출이 될 수 있겠고, 그러면서 균도 같이 나올 거고요. 그 다음 상태에 염증형 균에 감염되어 있는 모공들이 많다면 일단 항생제를 써서 균을 잡아주고, 그리고 이러한 과정들을 몇 차례 반복을 하면서 전반적으로 염증, 감염이 되어 있는 피지선들이 없어지게 된다면 이제 피지를 줄여주면서 보습을 해주는 방법, 그렇게 해주면서 피지 양을 줄여주고 피지들이 선순환이 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렇게 되면 모공의 크기도 줄면서 여드름 자체도 줄어들게 되겠죠. 근데 이 과정 중에 피지선이 워낙 활성화돼서 너무 많이 나오는 분들 같은 경우는 충분한 각질 제거와 충분한 보습을 해주지만 피지가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피지를 줄여주는 처치가 필요합니다. 그것을 하는 방법이 뭐냐면 바로 이제 경구용 약제, 로아큐탄으로 불렸었고요. 이소트레티노인, 비타민 E의 어떤 유도체인데요. 걔들을 복용을 해서 피지선을 줄여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게 보통 4에서 6개월까지 복용을 하게 돼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사람들이 싫어하는 이유가, 우리가 이소트레티노인은 심각한 기형아를 유발하는 약제로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가 복용을 했을 때 임신부가 복용을 하게 된다면 문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이혼의 어떤 그런 위험성을 방지하기 위해서 결혼하신 부부가 계시다면 두 분 다, 남자분, 여자분 두 분 다 이 약제를 1개월 이전에 끊어주는 게 필요하고, 저는 환자분들께 설명드릴 때는 한 3개월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또한 2에서 3개월 정도는 내 피 속에 이 피지 억제제가 돌고 있기 때문에 헌혈을 해서도 안 됩니다. 그런 부분들이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다시 돌아와서 피지를 억제해주는 방법인데, 그것이 약을 복용하는 방법이 있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 각질을 없애주면서 연고를 도포해서 피지를 억제해주는 연고 제제들도 많이 있어요. 팔레인이라든지 앞서 말씀드렸던 경구용 약제로 되어 있는 형태들을, 경구용 약제로 되어 있는 형태들을 연고용으로 만든 약제들도 있거든요. 걔들 역시 각질을 없애주면서 피지를 억제해주는 방법들을 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궁금했던 점, 바로 많이 사용했던 PDT, 포토 다이나믹 세라피입니다.
굉장히 옛날부터 많이 썼고 효과도 너무 좋아요. 얼굴에 광감각제를 도포를 해서 충분히 30분 이상 침투를 시켜주게 됩니다. 그러면 피지 내로 광감각제가 들어가 있어요. 그 상태에서 적절한 파장에 레이저를 조사를 하거나 LED를 쓰게 되면 이 광감각제가 빛에 반응을 해서 펑펑 폭발을 하는 거예요. 뭐 터지진 않겠죠. 안에서 열반응을 일으키면서 이게 강한 열반응을 일으키다 보니까 피지샘들이 파괴가 되게 됩니다. 피지를 줄여주는 거죠. 이러한 과정을 몇 주 간격으로 해서 여러 차례 시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매우 좋죠. 그렇게 되면 피지가 줄어드니까 당연히 피지선이 억제되고 여드름이 치료가 됩니다. 근데 여기는 약간 단점이 있었어요. 뭐냐면 이 광감각제가 완전 배출되는데 2일 정도가 걸리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그 다음 날과 그 다음 날에 우리 일광을, 햇볕을 많이 차단해야 돼요. 그럼 태닝이 되거나 여러 가지 다른 부작용들이 발생할 수가 있었거든요. 그런 번거로움이 있었습니다. 그럼 이걸 어떡하지 하는 찰나에 아마 처음에 이 골드 PTT에 대한 연구가 하버드 대학에서 나왔다고 해요. 어떻게 했냐면 금사로 돼 있는 금가루죠. 금가루. 와, 금을 얼굴에 바른다고. 정말입니다. 그래서 다이아몬드 커팅인데 이 금사를 하게 되면 가루 자체가 검게 보인다고 합니다. 그렇게 돼서 이 가루를 얼굴에 도포를 해주는 거예요. 당연히 이제 액상하고 섞어서 도포를 해주면 우리 피부는 예전에 항상 말씀드렸지만 좋은 방어막이에요. 투과가 안 됩니다. 안 되는데 적절한 파장의 초음파를 통해 가지고 얘를 롤링을 해서 계속 문지르게 되면 피부 내로 또 피지선 사이로 얘들이 침투가 되게 됩니다. 적절하게 침투가 된 상태에서 통증도 없어요. 침투가 되게 되면 여기에 장파장, 논문상으로는 30ms라고 하는데 국내에서는 이제 제네시스 레이저를 많이 사용합니다. 롱펄스 레이저를 많이 쓰는데 그거를 적정한 에너지를 해서 조사를 하는 거예요. 얼굴에 조사를 하게 되면 이 피지 내로 들어가 있던 골드 PTT가 반응을 하게 되는, 열 반응을 하게 돼서 42도 이상 열을 증폭시키게 됩니다. 그러면서 뻥뻥뻥, 아까 PTT와 똑같은 반응이죠. 터지게 되니까 피지가 확 줄어드는 거예요. 이거를 간격을 보통 저는 3에서 5회 정도 하라고 말씀을 드려요. 한 이 정도 간격을 두고 시술을 하게 됩니다. 하게 되면 처음에 확 주는 느낌이 있는 분도 계시지만 그렇지 않은 분도 있어요. 피지가 너무 활성화돼서 계속 잘 나오는 분들이죠. 그런 분들 같은 경우도 이제 3에서 5회 혹은 5에서 7회까지도 시술을 하게 됩니다. 참 이 골드 PTT의 좋은 점이 열 에너지를 주게 되고 결국 제네시스 레이저 자체도 피부에 좋은 건데 사용하게 되니까 피지를 파괴하면서 주변으로 열이 뻗쳐나가면서 적정 파장에 40에서 60도 사이는 뭐라고 했죠? 콜라겐 증식을 시켜주거든요. 피부에. 그러다 보니까 피부 결도 좋아지는 거예요. 마치 고주파 처치를 하는 것처럼 얼굴에 열을 통해서 콜라겐 증진도 시켜주고 피지도 줄여주니까 피부 결이 좋아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골드 PTT를 받는 분들이 홍조도 좀 개선이 되는 경향이 있고 그리고 피부 결도 좋아지고 모공도 줄어드는 효과를 냅니다. 너무 만병통치약 같은데 정기적으로 적정한 파장으로 잘 해주는 거죠. 너무 골드 PTT를 도포를 했는데 레이저가 반응을 시켜야 되는데 반응 속도가 짧다든지 반응 기간이 적다든지 적절한 열 에너지로 피부 진피의 피부에 있는 열이 올라가지 못했는데 끝나게 된다면 이 효과는 좀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나 골드 PTT를 여러 번 했는데 효과를 못 느낀다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어쩌면 골드 PTT가 초음파로 침투시킬 때 침투가 덜 되었다든지 혹은 원장님이 보셨든지 아니면 레이저의 어떤 적절한 열 에너지가 전달이 덜 돼서 그런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본원에서는 아주 열심히 꼼꼼하게 레이저를 오랫동안 많이 사용하는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받으신 분들이 아무래도 만족도가 큰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겨울이 됐잖아요. 겨울에는 아무래도 좀 건조하긴 한데요. 건조하긴 하지만 이제 우리 수능도 끝나고 학생들이 여드름 때문에 고민했던 학생들이 많을 거예요. 그러면 PDT 그리고 압출 너무 아프다. 그렇다면 골드 PTT를 통해서 피지를 억제해주고 그렇다면 좁쌀 여드름도 줄어들고 화농성 여드름도 줄어들 거고 그 상태에서 피지를 억제한 상태에서 보습을 잘 해주게 되면 좋은 피부 결까지 가질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한 포인트죠. 그래서 골드 PTT는 되게 좋은 여드름의 좋은 치료법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앞서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너무 심한 계속 반복되는 피지선이 망가져 있는 부위는 아그네스라든지 고주파 절연침을 통해서 파괴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이제 당연히 막혀있는 모공, 막혀있는 각질들을 뚫어주기 위해서는 처음에 초처 치료는 당연히 강한 화학적 필링이 좀 필요하고 그리고 골마 있는 녀석들은 밖으로 배출시켜주는 압출 관리가 필요하고 너무 골마서 균이 많다면 균을 항생제로 죽여주는 게 필요하고 그 다음부터 적절한 보습과 피지 억제를 해주는 방법들을 번갈아서 진행을 하게 된다면 좀 더 좋은 피부를 갖고 여드름을 완전히 여드름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골드 PTT가 통증도 좋고 좋은 치료법이라고 추천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일상으로 복기도 참 쉬워요. 통증도 좋고 얼굴이 많이 빨개지거나 이런 것도 없거든요. 없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PDT의 단점이었던 광감각제가 일정 기간 피부에 잔류하고 있어서 일광을 보게 되면 뭐 태닝이 된다든지 그런 증상이 없기 때문에 받으시는 분들이 이게 더 좋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피지를 말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초음파를 통해서 하이프럭스라든지 LDM 같은 걸 통해서 수분 보습을 해주고 염증을 또 가라앉혀주고 보습을 해주고 중간중간에 그렇더라도 피지가 줄면서 또 각질등이 과학화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가벼운 필링. 그러니까 결국은 PTT 하나만 딱 한다고 무조건 피부가 좋아지는 게 아니라 하고 당연히 병원에서 해드리겠지만 가벼운 필링, 보습관리, 재생관리를 하고 또 PTT를 하고 이런 걸 반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파괴가 돼서 계속 곱는 자리가 반복된다면 그 부분은 아그네스라고 고주파 절연침을 통해서 피지선 파괴수를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꽤 좋죠, 그죠? 안 아파요. 심지어 따뜻해. 뜨거운 느낌이 살짝 들긴 하는데 괜찮습니다. 이상입니다.